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좀 눈이 퉁퉁 부었죠. 어제 새벽 3시 넘어서 자느라고 제가 오늘 별로 상태가, 하여튼 이 얘기도 제가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는 제가 꽤 신경을 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그렇죠, 나이 먹어갈수록 자기 관리도 좀 잘 해야 되고 얼굴도 깔끔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 몸도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헬스도 한 30년 넘게 하고 있고, 이유 불문하고 자기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 이 생각하는데, 어제 좀 잠을 못 자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기록해둬야 되겠다는 의미로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청학시의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하여튼 개괄적으로만 설명해서 이 청약시의 전월세 금지법에서 이 정부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나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소한 2년에서 5년까지 전월세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주고 뭐 잔금 대출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잔금 때는 전세를 줌으로써 그 잔금을 대체하는 효과를 노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잔금 때 전세를 주지 말고 2년 내지 5년간은 반드시 입주에 들어가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재건축 조합원에도 거주 요건도 했었듯이 이것도 똑같은 이치로 보면 되겠어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 아파트에 대해서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결합제인 것만. 공공택지에서는 3년 내지 5년 동안 전월세를 금지하고, 민간택지에서는 2년 내지 3년 동안 전월세를 금지한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교수처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대해서는 잔금을 전월세로 대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따 그건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만, 그러니까 일단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웬만한 데는 지금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우선 공공택지는 전국 전역이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서울의 거의 전 지역, 그 다음에 광명이나 과천이나 조금 뜬다 하는 지역은 전부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이 받는 지역입니다. 웬만한 거 우리가 흔히 들었던 거는 전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란 뭘까? 제가 그냥 아는 대로만. 분양가를 상한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가 주로 이제 공공으로 치던 민간으로 치던 똑같습니다. 삼성 레미안이 짓든 LH공사가 짓든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땅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나머지가 건설사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네 가지가 합해져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땅값은 어쩔 수가 없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두 번째, 건축비에 대해서는 조금 유도리가 있겠죠. 인건비도 크게 손 못 댑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 이익을 줄여버리려는 게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설사 이익과 건축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설사의 이익을 줄인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 간단히 설명할게요. 음마아파트가 20억인데 여기서 나옵니다만은 인근 매매 가격의 대체적으로 80%에서 100%,
그 정도로 잡는다고 합니다. 80% 안팎으로 분양가를.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데 오늘은 좀 제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음아파트가 20억인데 그러면 거기를 80%면 28에 16억에 분양을 해요. 새 아파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분양가를 상한제를 해서 그럼 새 아파트게 되면은 실제로 분양하면 구 아파트가 20억이고 예를 들면 분양가가 16억이다 그러면 전부 16억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이 분양 청약했던 사람들의 이익을 로또가 되니까 이익을 뺏어버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는 음마 아파트를 대비했는데 아무튼 이거를 제가 자기들이 예를 들면 20억에 분양을 해야만이 이득을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가 꽉 눌러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16억에 지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을 줄이는 거죠. 건설사 이익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축이 부실해지는 거죠. 철골 다 빼먹고 건축이 부실해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분양가 상한제는 허울뿐인 거죠. 자, 얼마 전에 제가 빵을 먹었는데요. 제 옆에 시장에서는 빵 하나에 500원짜리도 있고요. 1000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파리바게, 스타벅스 갔더니 케이크 한 조각에 5,000원 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파리바게트한테 야, 너희들 이거 1,000원에 팔아. 이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빵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겠죠. 좋은 재료를 안 쓴단 말이에요. 건축비를 내려라. 이윤을 내려라. 분양가 상한제처럼. 그러게 되면은 건축비를 완전히 절감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절감하게 되면은 그 질은, 그 집의 질은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그 잠실에 롯데 시그니엘에 후라이 하나에 8,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알듯이 계란 한 판에 6,000원, 7,000원 하고 계란 한 개 200~300원 밖에 안 되는데 무슨 8,000원이냐. 자, 이 문재인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럼 이거를 똑같이 시장하고 똑같이 계란 하나에 1,000원에 팔아라.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기농에 엄청나게 질이 좋은 영양란을 상대로 해서 8,000원에 받았겠죠. 안 봐도 뻔하죠. 근데 그걸 1,000원에 팔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싼 계란을 사겠죠. 어쨌든 계란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의 역설이에요. 길게 설명했지만. 아무튼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본론 들어왔습니다. 잔금 때 전세를 해서 청약에 당첨되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을 수밖에 없죠. 누가 청약을 돈 있는 사람이 하겠어요. 그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전국의 10% 정도의 수준에 드는 부자들은요 청약에 관심 안 둡니다. 청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자산이 많으니까 청약이 다 떨어지니까. 청약이 당첨된 거를 적정한 피를 주고 사는 거죠. 아무튼 청약했다 그러면은 그냥 중산층인 거예요. 서민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세를 금지한다고 그러니까 잔금을 전세로 대체하지 마라 이 법이에요.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 많은 현금 있는 사람들만 이익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현금 부자인 우리나라의 5% 10%들만 청약을 하라는 얘기겠죠? 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 서요. 손을 놔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부자들은 더 부자로 만드는 정책. 청약시에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중산층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중산층이 정말 10년, 20년 걸려서 청약을 해서 자기가 못 사니까 그 아파트를 미래 가치를 보고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면서 자기들은 빌라나 아니면 수도권에 전세든 월세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본주의 속성이에요. 이게 투자고. 근데 그거를 사다리를 걸어 차버린 거죠. 이젠 그러면
분양가가, 지금 분양가가 또 이건 변론입니다만은 항상 재건축 아파트하고 신규 분양이 있으면 신규 분양이 만약에 분양은 내드렸잖아요. 음아파트 20억, 신규 분양이 16억. 그러면 완공됨과 동시에 신규 분양이 25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25억. 그럼 음아파트는 야 저게 우리보다도 단지수도 좋고 세대수도 좋고 학군도 낮은데 저게 25억인데 우리 음아파트 재건축 되게 되면 우리는 30억이다. 이게 ABC예요. ABC 정책이라고. 그 시장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하게 되면 알지도 못하는 문재인 추종자들은, 서민들은 아 분양가를 낮춰주니까 당첨되면 좋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죠. 이제는 당첨되지도 못할 뿐더러 당첨된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16억 전액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했잖아요. 전월세 사다리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든 정책, 전월세 금지법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일부 10% 20%의 부자들은 손 놔버리는 거죠. 더 부자 되라. 그 사람들한테 세금만 왕창 뜯는 그런 화수분 역할만 하는 거예요. 니들은 더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그래서 세금으로만 니들은 뜯어내겠다. 그걸로만 니들은 사회에 기여하라. 그리고 많은 정말 노숙자 같은 70% 80%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전부 사다리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부자들은 더욱 부자 만들고 가운데 있는 40, 50%의 중산층을 없애버리고 전부 노숙자식으로 서민층으로 전락시키게 만드는 정책. 이게 청약세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